가감 위유탕. 생소한 처방이에요. 가감 위유탕. 이 처방이 왜 도대체 162방 안에 들어가 있는지 좀 수수께끼인 처방입니다. 이 위유라는 것이 옥죽, 그러니까 황정과 비슷한 거죠. 옥죽이에요. 옥죽. 그러니까 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유탕에다 가감을 했다라는 뜻인데, 위유탕이라는 처방이 먼저 있겠죠. 손사막 선생님의 천금요방에 위유탕 처방이 있습니다. 이 가감 위유탕은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20세기에 만들어진 처방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유근초라는 청나라 때죠. 중국 학자가 통속상한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 처음으로 수록된 처방입니다. 이 현대 중의학 처방, 미국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중의학 처방들이 딱 30년 전 중국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30년 전도 더 봐야 돼요. 1970년대 주로 많이 쓰이던 처방들이 남아 있고요. 수록이 돼 있고, 특히 온병과 20세기 초에는 이제 상한론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온병 처방과 상한론 처방이 재조명되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역병과도 관련이 있고, 또 실증적인 이런 철학 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근초 선생님의 통속 상한론은 이 상한론을 좀 대중들에게 잘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처방이 가감 위유탕이에요. 하지만 오리지널 처방은 이 비급 천금요방에 나오는 손사막 스님의 처방입니다. 이 약은 해표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옥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옥죽은 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촉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미가 들어가 있죠. 백미는 혈열을 꺼줍니다. 이거 많이 보는 콤비네이션이죠. 이걸 봤을 때 딱 느낌이 좀 오셔야 합니다. 생지왕, 청렬하고 보음하는 이런 느낌의 약재 구성이에요. 온병에서 많이 보는 패턴이죠. 보음하고 이 혈열을 꺼주는 청, 영, 혈분, 영과 혈분의 열을 꺼준다. 이런 개념의 조합이에요. 옥죽하고 백미를 섞어서 그래서 혈열, 음허열을 꺼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반대쪽에서는 해표하죠. 박하, 길경, 총백, 담두시 이렇게 날려주는 약과 함께 청음허열하는 약으로 구성된 것이 가감 위유탕입니다. 여기 external wind heat, 온병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보면 박하와 담두시 쓰였죠. 하지만 길경과 총백은 좀 따뜻한 약으로 봐야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뭘 겸하고 있다? 음허열을 겸하고 있다. 이런 개념의 패턴, 그러니까 프린서플을 치료하는 처방이 가감 위유탕입니다. 어떻게 해요? 음허의 풍열을 겸하고 있다. 음허의 풍열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십시오. 왜 음허가 생겼을까? long-term disease 아니면 실혈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기가 걸리면 또다시 외감, 외사에 촉하면 음허가 있는 상태에서 감기 증상과 함께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것도 풍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설태나 이 맥상이 빨갛습니다. 빨갛고 황태가 끼고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상맥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풍온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미유와 백미가 열을 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이 촉촉하게 하면서 그게 메소드죠. 입법 방약 중에 법입니다. 해표를 한다. External wind heat with indeficiency. 음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음허가 됐느냐? 오래된 소모성 질환 혹은 실혈로 인한 음허한 상태에서 풍열 감기가 걸렸을 때 사용하는 처방이 가감 위유탕입니다. 저렇게 별표를 붙여놨으니까요. 보드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문제에 크게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랜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음허 증상이 나타나고 설태가 드라이하고 빨갛고 하는 상황에서 감기가 걸려서 맥이 삭하고 혹은 부삭하면서 이 제너럴한 감기 증상과 함께 이런 데피션시, 음허 증상, 기침, 그 다음에 잘 뱉어지지 않는 가래, 그다음에 간질간질하고 목마름, 건조한 인후 이런 것들을 주면 가감 위유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왕멘츠 선생님은 방제학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허증에는 위유와
백미를 왜 사용할까? 이 가감 유효탕의 주치증을 보면 혀는 붉고 맥은 삭하다. 근데 일반적인 표증은 그렇지 않다. 오한 발열이 나타나면서 혀가 붉다는 것은 속 안에 열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열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양명부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음어로 인한 열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량 해표하는 약, 지금 여기 박하, 담두시 같은 약이죠. 여기다가 양음약, 위유, 옥죽이나 백미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위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옥죽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양혈약, 그러니까 피에 열을 꺼주는 약인 백미도 발한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방금 왕맨치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현대에 와서 뭐 그렇게 선택될 일이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다가 감기가 걸리더라도 다양한 변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이 가감 유효탕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음어가 깔린 상태에서 기허가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처방이 있었잖아요. 향소산이라든가 보존기 춘방이라든가 보존기탕에다가 해표제를 가한 이런 거는 좀 음어가 허한 상태, 체질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음어가 있는 상태에서 표증을 같이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아주 특정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만한 처방입니다. 자, 여기는 그 허시를 겸한 것을 치료하는 감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인산패독산, 가감 유효탕, 향소산입니다. 향부자 소엽이 들어갔죠. 향소산. 모두 다 이제 표증을 치료하지만 인산패독산은 기혈을 동반했을 때, 그리고 가감 유효탕은 음어를 동반했을 때, 향소산은 중초의 습, 설사 이런 걸 동반했을 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다 이제 표증을 치료하는 것은 공통적이죠. 그래서 공이 맥이 슈퍼피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감 유효탕은 드라이하고 빨간 이런 텅의 특징이고요. 인산패독산은 반대로 습이 주로 나타나죠. 그리지하고. 향소산은 향부자 소엽 이렇게 설사를 치료하기 때문에 이것도 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태 혹은 백태가 띵하다 이건 정상이니까요. 차가운 쪽에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향소산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향소산은 꽤 많이 쓰죠. 이렇게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초기 감기. 인산패독산보다는 형방패독산이나 연교패독산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과감 유효탕은 거의 잘 쓰지 않는 처방입니다. 시험을 위해서만 기억해 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